3시간 잤는 건 총 몇 개월인 거예요? 전체 9개월. 전체 9개월 나를 3시간 잤어요. 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그 다음날이 버텨진다. 이게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맞아. 그때 뭐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은 떨어진다. 4시간 자면 서울대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네. 고시 공부는 내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3시간 자면 그래도 내가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3시간을 잡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 이 책은 바로 나는 무조건 합격하면 공부만 한다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아까 3시간 자면서 공부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확하게 이제 수험 기간이 합치면 1, 2차 합쳐서 9개월인 거잖아요. 네. 3시간 잤는 건 총 몇 개월인 거예요? 전체 9개월. 전체 9개월 나를 3시간 잤어요. 네. 주말에는 조금 더 자요. 주말에 어차피 하루는 공부를 안 해야 돼요. 네. 만약에 일주일에 다 공부한다 이러면 진짜 비효율적이죠. 네. 쉬는 날이 있어야 공부가 되니까. 근데 그날은 뭐 6시간을 잔다든지 네. 조금씩 더 보충을 해주는 그러니까 주말도 공부를 아예 안 한다기보다 좀 휴식을 해야죠. 해주는 거. 저는 이제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만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쉰다는 기분으로 합치면 하루만 쉬게요. 대신에 쉬는 것도 공부를 못한 거 끝냈을 때만. 예를 들어서 제가 주중에 14시간 했어요. 그럼 2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2시간을 채우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항상 주별 공부 시간은 무조건 96시간 딱 나오게. 평일에 3시간, 주말에 6시간. 주말 같은 경우도 무조건 6시간 잔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피곤함이 느껴지면 좀 더 자고.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변호사님과 저희 이제 의견이 약간 이제 처음으로 대립하는 선인데 수면 시간이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거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3시간을 자고 네. 한두 시간도 아니고 16시간 공부에 집중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일반적인 공부를 할 때 컨디션이 좋아야 내가 흡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컴퓨터도 저전력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메모장은 열 수 있고 네. 느리긴 하지만 다 돼요. 내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현재 컨디션에 맞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사실 3시간 자고 이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몸이 잘 안 움직여져요. 눈도 안 떠지고. 비몽사몽하죠. 근데 비몽사몽에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있어요. 뭐냐면 전날 했던 공부 복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점점 깨요 이제. 점심 먹을 거고 그 다음에 낮잠 뭐 10분, 20분 자고 아니면 30분 잘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쪽잠을 많이 자면은 체력이 많이 회복이 되거든요. 누구나 3시간 자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3시간만 자면 버틸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제가 겪는 증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잠이 적을 때는 눈이 따갑다 말고는 없어요. 멍하다 눈이 따갑다잖아요. 눈 따가우면 계속 그냥 비비면 되고 네. 멍한 거는 멍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권장하는 공부라는 느낌은 아니고 저는 시간이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저는 불합격이에요. 야, 근데 이게 어쨌든 3시간. 원래 잠을 별로 안 자는 스타일이세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뭐 요즘 많이 잘 때 뭐 16시간도 자고. 남들과 비슷하게 잠을 자는 분인데 자죠. 네. 이 3시간만 자고 네. 잘 돼요? 이게 너무 졸리잖아요. 막 하다가도 막 꾸벅꾸벅 할 거잖아요. 서서 공부하면 되죠. 서서 공부하셨어요? 네, 서서 걸어다니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10분 자면 돼요. 근데 엎드리면 절대 못 일어나요. 그래서 앉아서 자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자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자면 다 일어나져요. 저 느낌이 15분 이상 자면 되게 깊은 잠에 들 것 같아서 저는 14분만 잤습니다. 야, 뭐 장승수 변호사님이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분. 아시죠? 공부하기 쉽다. 제 고등학교 선배. 선배님이세요. 훌륭한 선배님. 같은 경신고등학교. 그 장승수 변호사님께서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튜브 영상도 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그 다음날이 버텨진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3시간 잘 때 처음에 1차 준비할 때 집에서 할 때는 항상 침대 모서리에서 잤어요. 왜냐면은 3시간 자고 알람이 울리잖아요. 굴러 떨어지면 일어나져요. 그냥. 네, 그거 뭐 편하게 자면 못 일어나죠. 내가 편하게 자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는 일어나기 싫다는 뜻이겠죠. 침대 모서리 자면 네. 잠을 자는 것도 제대로 100% 휴식이 되는 느낌이 아니잖아.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밤샘하면은 잠 확 자잖아요. 서서도 자잖아요. 똑같은 내 모든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그 3시간 진짜 꿀잠 잘 수 있어요. 보통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험생들이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불안해서. 공부를 안 해서 에너지가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되게 쉬워요. 맞아. 저도 하루가 너무 힘든 날은 되게 쉬워요. 잠들어요. 하루 진짜 힘든 날은 때려 죽여도 자요. 수험생인데 불면증이 있다면 안 자면 돼요. 공부하면 되죠. 그거 하늘이 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소중한 시간인데 내가 규칙적으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생활하겠다는 그게 너무 강박이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그런 어떤 강박에 많이 휩싸이잖아요.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된다. 저는 새벽형 인간이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변호사님이 충분한 시간이 좀 있었다. 그렇게 공부하진 않았겠죠. 불합격했겠죠.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저는 성격상. 어떻게 정말 벼랑 끝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3시간. 이게 사실 권장한다기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맞는 답변이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라는. 권장하진 않죠. 그렇게 하면 수명이 줄어들 텐데. 특히나 수능 만점자분들 인터뷰를 보면은 충분히 자야 된다 많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뭐 몇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충분히 많이 자야 된다. 교과서만 봤다 뭐 이런 것들 제가 거짓말이라 생각하는데 아, 진짜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교과서만 봤을 때 이런 말 절대 없어요. 저희 때 유행하던 말이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맞아. 그때 뭐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은 떨어진다. 저는 네. 제가 3시간 설정한 이유는 그거예요. 4시간 자면 서울대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네. 고시 공부는 내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3시간 자면 그래도 내가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3시간을 잡은 거예요. 내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게 왜냐면 수험생이 불안함이 제일 크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독하신 분이네. 사실 실력이라는 거는 철저히 객관적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책을 어느 정도 소화했느냐에 따라 좌우되지만 마이너스 요소가 뭔지 아세요? 불안함이거든요. 불안함을 없애면 실력은 최대한 나와요. 공부는 어디서 하셨죠? 전 처음에 1차 준비할 때는 개방형 도서관, 학교 그냥 사람 제일 많은 도서관에서 네. 했고요. 2차 준비할 때는 집에서만 했습니다. 집에서. 네, 그거는 시간이 아까워서요. 시간이 아까워서. 걸어다니는 시간, 저는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했고 3시간밖에 안 잤잖아요. 네. 공부는 16시간 했잖아요. 네. 그럼 19시간이잖아요. 네. 5시간이 5시간이 남잖아요. 네. 남는 5시간 뭘 하신 거예요? 밥 먹고 뭐 음악 듣고 네. 그 다음에 공부 16시간이라는 거 앉아있었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했다고 평가되는 시간이 그런 거예요. 네. 앉아있는 거는 한 20시간씩 앉아있죠. 밥은 저는 15분, 30분 만에 먹으니까 사법고시는 보통 노량진 같은 데 가서 그 현장의 수업을 듣거나 인강을 듣잖아요. 네,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이걸 아예 안 하셨어요? 아예 안 했어요. 둘 다 아예 안 해요? 네. 사실 뭐 강의를 듣고 싶죠. 그게 제 가장 큰 불안함 중에 하나였는데 점점 없어지긴 했는데 강의를 들을 만한 실력이 없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강의를. 그 남은 시간에. 특히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2차보단 난이도가 낮거든요. 2차 시험이 한 달 반 만에 됐다는 거는 조금 하면 그렇게 돼요. 1차는? 1차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 빨리 돼요. 공부가 좀 된 분들은 한 달 만에 붙는 분도 있어요. 제 아는 형도 실제 그랬고 저는 거기에 희망을 좀 걸었던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실제 저의 한 달 반은 다른 사람의 3개월이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그죠?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되게 진짜 어렵고 강의를 안 되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친구 아이디 같은 걸로 샘플 강의 들어봤는데 네. 너무 어려워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 울었어요. 집에서 혼자. 왜요? 불안해서요. 나 강의를 못 듣잖아요. 지금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야. 강의를 들을 정도의 실력도 없으니까 완전 생으로 시작하는 과목이 4과목씩 있으니까 사법고시를 완전히 진짜 독학으로 합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다 있을 것 같고 법대를 저는 졸업했고 네.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하다. 그 당시에 남은 시간상 강의를 듣는 게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했고 어쨌든 사법고시조차 독학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야. 왜냐하면 시험이 요구하는 거를 먼저 접근하면 사실 제가 이제 와서 느끼는 거는 강의가 좀 과잉된 면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강사분들이 책임감. 넓고 고르고 얇게 모든 걸 가르쳐 주면 나는 면피가 가능해요. 너가 떨어진 건 너가 노력을 안 해서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시험은 100점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사법시험에서 일반 시험에서 60점 받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사법시험에서 60점 받으면 거의 1, 2등이에요. 2차에서. 사법시험 2차는 60점을 받았다 이러면 거의 10등 안에 들 거예요. 전체 점수 한 60 몇 점 이 정도 받으면 수석해요. 그러니까 합격점은 40만 넘으면 돼요. 저는 목표 점수 50점에서 45점 사이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네. 매년 나오는 문제는 내가 어디를 보고 베낀다. 4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는 어디를 보고 베낀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플랜을 짜서 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왜냐면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는 문제는 어차피 때려주고도 맞춰요. 사람들은 아는 거를 틀려서 떨어지면 그건 실수라고 부르지만 네. 모르는 거 틀려서 떨어지는 건 실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모르는 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이 없으면 행동 지침이 없으면 네. 문제를 잘 풀 수 그 없어요. 매뉴얼이 뭐예요? 그 보통 우리가 아는 매뉴얼은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네. 너무 광범위하죠. 그것보다는 객관식에 대해서 매뉴얼은 단어군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객관식 공부를 기출을 계속 풀다 보면 뭐 국어나 영어처럼 패턴형을 제외하면은 네. 지식형 시험들 뭐 법과 사회라든지 아니면 사회문화, 사탐 이런 것들은 답이 된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해볼까요? 뭐 계백, 신라, 네. 나당 연합군, 네. 임진왜란. 문제는 안 봐도 답은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인 거죠. 마지막에 결국에 모를 때는 그 단어군을 보면서 답을 추리해보면 맞출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이 할 수 있죠. 주관식 같은 경우는 모를 때는 그때 저희는 법전을 주기 때문에 네. 해당 법전의 어떤 부분을 어떤 문장으로 바꿔서 쓰는 게 답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저는 프로토콜 갖고 시험을 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답 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네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맞춘 걸로 착각하니까. 네네. 답을 보고 책을 봐야 된다면서요. 그거는 아까 공부가 지식을 입력하는 과정과 출력하는 과정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네네. 문제집은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제랑 해설로. 근데 해설은 어차피 시험 교과서의 일부예요.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거예요. 해설을. 그래서 최소한도의 지식을 그걸로 채우는 거죠. 해답을 통해서. 네.
근데 해답을 내가 그걸 본 상태에서 바로 문제를 풀면 맞췄다고 착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집을 복사하거나 새로 문제집을 출력해서 네. 그때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까먹었을 때쯤에. 원래 기억이라는 거는 망각한 후에 다시 해야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보면은 답을 내가 외웠다고 하겠지만 학교에서 말씀하실 때는 학교의 진도라는 건 조금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어떤 국가시험이라든지 이런 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런 시험은 답을 못 외워요. 번호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설을 외울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 해설을 보고 문제를 풀어서 맞추고 다시 그 문제를 다시 또 나중에 풀어야 되는. 네, 다시 풀어야죠. 그게 연습인 거죠. 해설이 교과서가 되는 거고 네. 문제는 나중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시험 칠 때 눈알로 연습하라는 말을 눈알로요? 네, 눈알로 연습하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문제 눈으로 푸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좋죠. 눈으로. 지식이 있다면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문제에다가 줄치고 하는 분들이 잘 못해요. 그거는 명령어 자체를 외운 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사고가 될 수가 없죠. 아웃풋이 안 되겠죠. 야, 책을 보는 순서는 교과서랑 문제집 두 개로 얘기를 하면요. 네. 보통은 교과서 보고 문제 보고 해설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순서죠. 문제집 해설을 먼저 보고 네. 문제를 읽고 교과서 보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전 실제 2차를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전까지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라. 근데 내가 지식이 없잖아요. 네네. 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돼요. 해석을 해답을 보면은 지식이 생기잖아요. 모르지만 그렇게 위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답에 나와 있는 게 어차피 시험이 원하는 필요 최소한도 지식이에요. 그래서 해설을 먼저 보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문제를 풀죠.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이제 구슬이 생기거든요. 그 교과서가 마지막에 쭉 깨워주는 거예요. 단권화를 통해서 이렇게 지식이 합쳐지면서. 결국에 어떤 지식이라는 게 색깔이 다른 정류면체거든요. 네. 문제집은 이쪽에서 봐요. 여기 보니까 파란색, 녹색이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노란색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지식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면은 지식이 이만한 크기예요. 맞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집 해설이 교과서 중에 시험에 나오는 일부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왜 문제집 해설을 먼저 봐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접근하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도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저 2차는 그렇게 해서 되게 빨리 됐어요. 제가 자격증이 좀 많아요. 네네. 그냥 취미 생활이었어요. 네. 옛날 대학 시절에. 네. 기본적인 자격증 있잖아요. 뭐 워드, 커말, 뭐 네.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제가 그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해설을 보고 답 보고 문제 풀고 다시 나중에 그 문제 따로 풀고.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난이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식의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접근법이. 네. 사법고시와 워드 프로세스 1급조차 그 방법은 기본 원리는 네. 크게 다를 수는 없다. 똑같죠. 네,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시험이 난이도 합격률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실제 공부하실 때 목차를 복사해서 들고 다닌다면서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전체를 못 봐요. 책을 이렇게 맞아요. 보통 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맞아요. 근데 목차가 전체가 실려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목차를 그냥 열심히 보면은 전체 네. 얼개가 머릿속에 틀이 생겨요. 이렇게 그쵸. 틀이 하나의 완성도 같은 느낌인 거죠. 이렇게 내가 퍼즐을 맞추는데 완성도 없이 퍼즐 맞추는 사람들, 이 수많은 퍼즐을 뒤집는 생각도 안 하고 왼쪽 첫 번째 모서리만 찾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요 각진 부분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한 줄 맞추다가 하루가 다 가요. 근데 그냥 대충 얼개를 전반적으로 보고 여기 파란색 있네, 여기 녹색 있네 이렇게 그것만 모아도 이 사람과 나의 완성도는 천지 차이가. 나는 80% 완성했으면은 모서리만 나중에 찾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모서리 한 줄하고 모든 에너지 시간 다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억력적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지식들이 모두 단편적이고 흩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단어랑 그 다음에 그 문장의 구조 결합이잖아요. 근데 목차라는 거는 그 중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뽑아놓은 거라서 지식이 덩어리가 지어져요. 이렇게 구슬들이 아니라 보자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캐치를 하면은 내가 공부해야 될 게 총 몇 개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일단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엄청 줄여주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 지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억력이 엄청 높아져요.